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몇 마디의 말을 하셨나요? 그중 단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지만 사실은 우리 운명을 조용히 잇는 강력한 도구인 바로 말입니다. 제 말을 의심하신다면 잠시 눈을 감고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가 건넨 첫 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게 했던 순간, 또는 반대로 단 한 문장으로 그 사람에 대해 이 사람과는 맞지 않겠구나 판단했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입은 옷이나 외모보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상대의 인격, 지혜, 그리고 인생 전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가장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상대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듣는 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대화가 끝난 후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래 남습니다. 반면 두 번째 부류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해도 왠지 가시가 느껴지고 몇 마디 대화 후에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지요.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말의 기품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연속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성격, 습관, 가치관은 물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희로애락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말 한마디가 단순히 그 순간의 대화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인연, 심지어 인생 전체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말 한마디로 인생의 기회를 잡았거나 반대로 놓쳐버린 사례가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는지에 관한 놀라운 실화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오늘부터 말의 품격을 높여 인생의 행운을 부르는 비밀을 함께 알아보시죠. 사람들은 품격 있는 말투에 마음이 열리고 여유 있는 말투에 신뢰를 보내며 격조 있는 말에 기회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단 한마디만으로도 품위 있게 느껴지고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말의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대구에서 20년째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민수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 사장님의 꽃집은 단골 손님이 무려 90%나 된다고 해요. 그 비결이 뭘까요? 특별한 꽃이나 저렴한 가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말투 하나 때문이랍니다. 민수 사장님은 손님이 오시면 항상 이렇게 인사하신대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꽃은 마음을 전하는 친구니까요. 오늘 특별한 날이신가요? 아니라도 괜찮아요.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으러 오신 거니까요. 그냥 평범한 인사처럼 들리지만 그 말 한마디에 손님들의 기분이 좋아져서 꽃을 사러 왔다가 마음까지 밝아져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동네에 있던 다른 꽃집 사장님은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이런 꽃 요즘 안 찾아요. 이거 금방 시들어요. 이게 더 좋아요. 손님의 필요보다는 비싼 꽃만 팔려는 매출에만 신경 쓰기로 유명했답니다. 결과는 상상이 가시죠? 넉 달 만에 손님이 뚝 끊겨 결국 폐업까지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투 하나로 사업도, 인복도, 운명도 바뀐 것이지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한 병원에서 일하던 유진 간호사님 이야기입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나쁘지 않았지만 동료들이 조금 거리감을 두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유진 간호사님의 말투가 항상 이런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분명히 설명했는데 또 물어보세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 말들이 사실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마련이죠. 맞는 말도 말투가 좋지 않으면 틀린 말처럼 들립니다. 결국 유진 간호사님은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팀원들과의 협업이 어려워졌고 승진에서도 계속 누락되었습니다. 반대로 전북 전주에서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시는 윤서 사장님은 사람들이 커피보다 말이 더 따뜻한 사장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카페를 찾는 손님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요즘 많이 바쁘셨죠? 이 원두는 쓴맛보다 은은한 향이 오래 남아요. 잠깐이라도 여유를 느끼셨으면 해서 오늘은 이걸로 내려드렸어요. 정말 따뜻하지 않나요? 그냥 한마디 말인데 그 안에 손님을 향한 배려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투가 곧 삶의 기운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말에는 에너지와 감정, 그리고 그 사람 인생이, 철학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내 이미지, 인복, 기회, 심지어 나의 운명까지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말투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 보이고 기회가 다시 찾아오고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말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곧 내 삶의 인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투는 단순히 말의 겉모양이 아닙니다. 말투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의 힘과도 같습니다.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 내게 다가오는 인연의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항상 말의 표현이 거칠었던 태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태호 씨는 평소 말투가 다소 투박했습니다. 이걸 굳이 말해야 하나? 알아서 좀 해라. 난 돌려 말하는 거 못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말해야지.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 솔직한 게 뭐가 나빠? 이런 말투를 듣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말하면 상처받을지도 모르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변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도 줄고 좋은 기회가 생겨도 다들 태호 씨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인사하고 속마음은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태호 씨는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다 나한테 거리를 두지? 라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진심도 말투를 잘못 표현하면 가시처럼 날카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투 하나로 인복이 터진 사례도 있습니다. 시골 의원에서 일하는 미경 간호사님은 환자들에게도 보호자들에게도 항상 따뜻한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프면 더 예민해지는 게 당연하죠. 저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말투는 연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미경 간호사님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분이었어요. 한 번은 한 환자분이 대기 시간이 길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접수대 물건을 내리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었다면 바로 경찰을 불렀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미경 간호사님은 조용히 그 환자분을 한쪽으로 모시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혹시 어떤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셨는지 괜찮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고 싶어서요. 그 말에 환자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발끈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환자분은
병원에 올 때마다 미경 간호사님을 찾아 먼저 인사하고 치료 과정에서도 가장 협조적인 환자가 되었답니다. 환자 가족들도 상담할 때면 불안한 얼굴로 왔다가 미경 간호사님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보호자분도 정말 힘드실 거예요. 환자분을 돌보는 것도 큰 치유의 과정이니까요. 오늘처럼 때로는 슬퍼해도 괜찮아요. 그 마음까지 보살피며 함께 가는 것이 치료의 일부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병원 내다른 의료진들이 먼저 와서 어려운 환자 상담을 부탁하거나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의 말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품위와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미경 간호사님의 말투에는 내가 더 잘 안다는 태도보다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동료 의료진들도 미경 간호사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생기며 치유의 과정이 더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말투에 인격이 배어 있으면 사람이 모입니다. 말투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되니까요. 말투 하나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 말은 단순한 소리의 울림이 아닙니다. 말이 갖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명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품격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말이며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이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60대 며느리 미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가족 모임마다 시아버지가 꼭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이 김치는 왜 이렇게 신 겁니다? 손주는 왜 아직도 공부에 흥미가 없니? 요즘도 너희 집 살림은 그렇게 부실한 거냐? 미숙 씨는 속이 울컥했지만 이제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버님. 요즘 저희 동네 고추가 덜 매운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손주는 공부보다 예술 쪽에 재능이 더 있어요. 이 말에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해요. 말 한마디로 가족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고 자리가 편안하게 이어진 것이지요. 또 다른 예로 대전의 한 병원 의료진 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간 회의 중 젊은 의사가 이 새로운 진료 프로토콜은 왜 도입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분기에도 환자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또 우리 시간만 더 뺏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지만 김 과장님은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난 분기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환자 응대 방식에 작은 변화를 더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긴장됐던 분위기가 부드럽게 풀리고 의료진들은 다시 새로운 제안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대립을 막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끄는 지혜로운 소통 방식인 것입니다. 가까운 모임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산악회 동호회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가 너는 정말 등산 코스 고르는 눈이 없어. 또 그런 위험한 루트로 가자고 하는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임 전체가 어색해지겠죠.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가 봐. 그래도 매번 도전할 때마다 조금씩 배우고 있어. 또는 그럴 수도 있겠어.
근데 이번 코스는 최근에 정비가 잘 되어 안전하다고 하더라고. 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마디에 상대방은 더 이상 비판을 이어가기 어렵고 여러분은 자존심을 지킨 채 모임의 화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진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4가지 힘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의 폭발을 막아 관계의 다리를 지켜냅니다. 둘째, 날카로운 상황에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줍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합니다. 넷째, 한 단계 높은 인격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는 마치 유도 기술과도 같습니다. 상대의 공격 에너지를 정면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부드럽게 흘려보내면서 자신의 중심은 굳건히 지켜내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화낼 수도 있고 똑같이 대꾸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한 발 물러서며 품위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를 살리고 운명까지 바꾸는 힘, 그 시작은 단 한마디 그럴 수도 있겠네요.입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말의 기술.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그 말이 단정하고 고요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말의 품격이 곧 삶의 인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실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온 50대 여성 정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아 씨는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은 3명뿐이고 매출도 크진 않지만 단골이 많아 꾸준히 이어온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 사무실 대표가 항상 이런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장사해요. 직원이 3명뿐이면 폐업 직전 아닌가요? 요즘 사람들 그 상품 안 사요. 시대에 뒤처졌네. 이런 말을 들으면 속이 뒤집히기 마련이지만 정아 씨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반말이나 막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이렇게만 대답했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일하고 있어요.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제 사람들과 꾸준히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답니다. 대신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상가 사장님이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다니 대단하세요. 제가 요즘 납품처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사장님 쪽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말 한마디로 고객이 늘어났고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새로운 거래처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말의 품격이 운명을 바꾼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서울 마포에 사는 50대 초반 창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영기획 부서에서 일해왔지만 항상 승진이 늦어졌고 직원들과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회의 때도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외부 미팅에서 갑자기 팀장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같이 회의하던 다른 회사 이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날 회의에서 딱 한마디 듣고 느꼈습니다. 이분은 자기 생각이 강해도 품격을 잃지 않는구나. 그게 인상 깊었어요.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런 흐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떻게 남을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사람을 내 인생으로 이끌어올지 말입니다. 말의 품격이란 단어를 고르고 말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말투는 기억되고 말의 태도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이 쓰는 한마디가 내일 당신의 운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망치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운을 부를 수도 있지만 말버릇 하나로 운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명을 가로막는 말버릇 3가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종종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행운을 불러들일 수도 있지만 말버릇 하나로 좋은 기회가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운명을 가로막는 말버릇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내가 뭘 해도 안 돼요.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바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자신의 운에 포기 선언을 하는 말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에 사시는 은영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되지. 뭐 나는 원래 운도 없고. 팔자도 그래. 실제로 계획도 세우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은영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주 하는 말대로 살게 된다. 그날 이후로 은영 씨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언젠간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말이 바뀌자 현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말이 먼저 바뀌고 현실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둘째, 다 내 탓이야. 이 말은 착한 사람의 말 같지만 실은 자신을 갉아먹는 말버릇입니다. 남이 잘못했는데도 내가 먼저 사과하고 누가 무례해도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라고 반복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대는 점점 더 함부로 대하게 되고 자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왜 나만 이렇게 무시당하지? 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책임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내 잘못이 아닐 때는 조용히 품위 있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건 제 책임은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셋째,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 말은 무심코 하기 쉽지만 사실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말이 통하지 않아. 사장님은 원래 성격이 그래라고 말하면서 계속 상처받고 계속 참기만 하게 됩니다.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삶을 만들고 그 말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사람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나를 지켜야지.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존중하는 말의 자세입니다. 운을 막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그냥 원래 그래. 내 탓이야와 같은 말들은 자기 에너지, 자기 존중, 그리고 자기 운명까지 모두 꺾어버리는 말버릇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사소해 보여도 그 말이 당신의 표정, 관계, 선택, 그리고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오늘부터 당신 안에서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입에 달고 살아야 할 3가지 품격 있는 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을 하고 대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떠올리시나요?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말은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을 부르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의 품격을 높이는 마법 같은 문장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갈등을 막아주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상황을 품위 있게 정리해 줍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표현이자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내적 여유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제가 좀 더 배워야겠네요. 이 말은 절대 비굴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우와, 겸손하면서도 깊이가 있네. 자존감이 높으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거구나.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작은 실수에 불만을 제기했을 때,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만 하는 것보다 제가 좀 더 배워야겠네요. 이 피드백 덕분에 개선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한 카페 사장님은 오히려 칭찬 리뷰를 받고 단골 고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말투 하나가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문이 된 것이죠. 세 번째,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은 운을 부르고 좋은 사람을 오래 곁에 두게 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거예요.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덕분에 잘 마무리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선한 순환이 됩니다. 사람은 말대로 살게 됩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꾸며낸 말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자주 꺼내는 말이 내 감정이 되고 내 태도가 되고 결국 내 운명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세 가지 말을 마음에 품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꺼내 보세요.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말에 품격이 깃들 때 당신의 인생에도 빛이 들어옵니다. 말의 힘, 삶의 변화. 오늘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울림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 민수 사장님, 간호사 미경 씨, 그리고 여러 실제 사례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투 하나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품격 있는 말은 좋은 인연을 부르고 거친 말은 좋은 기회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여유를 가지며 내가 옳다는 태도보다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말버릇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한마디, 내일 두 마디, 그렇게 조금씩 말의 품격을 높여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도 품격이 더해지고 운명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말의 품격을 높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혹시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들은 내용 중에 가장 와닿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좋은 말, 따뜻한 말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